안녕하십니까. 간호사 취업 널쏘은 정혜성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돼가지고요. 이제 내일 마감하는 그런, 2021년 신입 간호사 채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삼성 서울과 서울 성모, 서울 아산병원. 자, 서류 이제 마감 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계획으로 봤을 때는, 서류 심사나 또는 뭐 지사트나 어쨌든 면접도 이제 한 달 후에 7월 정도에는 면접이 시작된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이 엄청 바빠졌어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뭐 이런 학생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 남는 대로 어떻게든 개인적인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시리즈로요, 총 9번에 걸쳐서, 2021년 채용을 준비하는 신입 간호사 이 서류와 면접에 대해서 한 번 더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특집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4학년이 됐을 때 가장 여러분 신경 많이 쓰는 거, 자, 뻔히 병원에 채용 공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병원에 지원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 병원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병원이 뭐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1차로 생각한 이 병원의 간호사가 됐을 때 가장 보람있게 오래 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했던 그 병원에 입사를 했을 때 가장 오래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좀 파악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병원에 지원할 것이 맞는지 또 그런 절실함을 좀 안고 취업 준비를 하면 취업에 여러분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원할 병원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4학년 이제 뭐 여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돌아서 생각할 때 내가 간호학과 온 것이 잘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만약에 좋은 선택이었다,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라고 한다면 과정 중에는 힘들어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 종착지가 남아있지 않고요. 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간호사가 돼서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의 날개를 좀 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간호사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역량 개발은 해주지만 좋은 병원이다 여기 취업해라 라고 취업까지 준비를 해주진 않죠. 자,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목표가 있고 정말 남들이 인정하고 내가 정말 보람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원이라는 곳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준비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이런 것,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것,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 4년 동안 좋은 학점을 가지고 또 토익 점수가 아무리 900점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하고 싶은 병원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면접에 가면요, 또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척 쓰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가 졸업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병원에 입사하는 거는 4년 동안 학교생활 열심히 한 거, 영어 점수가 높은 거, 뭐 봉사활동 많이 한 거, 동아리 활동, 임원 활동, 대회 활동 이런 것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요, 쓰고 말하는 표현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면요. 단순히 간호사 면허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좋은 간호사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4년 졸업하고 어느 병원 간호사로 첫 발을 디디느냐.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4년 열심히 준비했구나.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따로 찾아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 해야지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시작한 이 영상의 제목을요. 하루 만에 끝내는 간호사 취업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하루 만에 끝내는 간호사 취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9개를요. 열심히 보면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 올해에 아마 어느 병원 가든지 간에 올해의 취업 이게 시즌에 화두어가 있습니다. 이슈.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자, 작년까지 이슈는요. 생각해 봤을 때 뭐 갑질이나 또는 뭐 페미니즘이나 남성 평등 뭐 이런 거, 미투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죠. 또 병원으로 보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원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의 확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런데 올해는요 이슈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취업 시즌이 원래 4월 하반기부터 삼성서울병원 나오면 5월 초에 고대병원 나오죠. 그 다음에 서울 아산을 포함해서 빅5 다 나오죠. 국제성모병원 나오죠. 뭐 이렇게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6월 이제 중순이 되는데도 단 4개 병원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19가 취업 시즌을 한 달 정도는 전부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취업 시즌 시작하고 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뭐 필기시험을 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서류 끝나고 나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확진자가 완전히 줄었다가 다시 또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러니까 병원들이 지금 전혀 계획을 못 잡고 시행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이제 국가고시의 합격률은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96%, 97% 찍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시행된 게 제 60회 간호사 국가고시였거든요. 역시 96%를 다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뭐 역사 한 10년 정도 넓게 봤을 때 단 한 번의 시기입니다. 바로 2016년 1월에 시행됐던 국가고시 간호사 국시의 합격률이 자그마치 93.8%를 찍으면서 전국적으로 탈락한 간호 학생들이요 1157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난이도 실패냐? 아니에요. 난이도는 항상 냈던 그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락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시험을 봤던 그 학번들이 좀 운이 안 좋은 학번들이에요. 바로 5년 전에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모든 취업 전형이 거의 2달씩 미루어졌던 그 학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도 하는데 힘든데 거기에 국가고시 준비까지 같이 뭐 10월, 11월, 12월까지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고시 합격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리고요. 코로나19가 일단 비대면 채용에 그러니까 우리가 AI 면접, 인적성 검사 뭐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비대면 채용을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그래도 병원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은 AI 면접을 1차 면접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 대학병원에서는 작년에
서울 아산병원, 또 한양대학교 병원, 길병원 1차 AI 면접 시행을 했습니다. 기업처럼요. 근데 이 AI 면접의 수준이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최종 면접까지도 AI 면접으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어떤 그 지원자들을 구별해내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면접이 뭔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체험판을 꼭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내가 지원하는 병원에 AI 면접 한다 그러면 체험판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체험판 말고 여러분 꼭 찾아서 유료로도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만 유료로 실제 시험 보듯이 풀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그래야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널스온 이 영상 안에도 AI 면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유정 교수님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에 끝내는 간호사 취업 안에도 AI 면접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병원들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대강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있을까? 18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42개고요. 대학병원은 분원까지 따지면 대학병원과 대학병원급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들의 숫자는 한 90개 정도가 됩니다. 엄청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병원 지원하지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싶은 병원의 기준이 뭐예요? 자, 제가 책을 쓰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가장 일하고 싶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그랬더니 1위는요. 돈 많이 주는 병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하고 싶다. 맞아요. 예, 당연하죠. 그리고 2위는요. 복지 혜택이 좋은 병원이랍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들은 거의 이제 복지 혜택이 좋잖아요. 물론 이제 같은 대학병원이라도 여러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그 복지 혜택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의 규모나 크기가 큰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어느 병원 간호사가 돼서 고대병원 간호사 이러면 4년 동안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큰 병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중증도가 배울 것이 많은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병원 중에서 어느 병원은 태움이 심하더라, 어떤 병원은 이직률이 높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태움이 심하다, 태움이 심한 병원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태움이 심한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라고 하면 대학병원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상급 종합병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태움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중증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로컬에 어깨, 무릎, 관절 전문 병원에서 태움이 심하겠어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태움이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신규의 입장에선 보고 배울 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간호사 몇 년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은 딱 정하진 않았지만 내가 건강한 한, 그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 오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신규로서는 그냥 쉬운 병원보다는 단 그것이 2년, 3년이라도 여러분 꼭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서 보고 배울 게 많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간호사 커리어를 처음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좋은 병원, 그러면 나한테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선배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병원은 내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래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보람있게 즐겁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 맞죠? 다만 이 병원 중에서 그냥 간호학과 취업 전문가로 봤을 때는
이직률이 낮은 병원이 그래도 좋은 병원이 아닐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분위기가 괜찮다고 또 대우나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니까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 커뮤니티 같은 것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이것도 사실 설명하라고 하는 기출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데 상급종합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병원이 전국에 42개 거의의 상급종합병원 목표를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중증 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그렇게 시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1년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타이틀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3년 주기로 평가해서 2014년, 17년 그리고 올해가 이제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해입니다. 2017년에는요.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 있었던 병원이 나오고요. 병상수는 적지만 그래도 이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았던 7고 경북대학교 병원 같은 이런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병원들이 다시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될까 이런 것들도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여러분 병원 선택은요 사실은 직간접적인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많이 선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실습을 갔다든지 뭐 인턴십을 했다든지 또는 병원 투어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문안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병원에 지원할까 일부러 그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 한 바퀴 돌아보고 이런 이제 이런 경험들 통해서 아, 이 병원에 지원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추천이나 또는 친한 선배가 근무하고 있어요. 사촌 언니가 있어요. 뭐 이러면 당연히 내가 가볼 만한 병원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신문 보도나 매스컴 또는 간호 커뮤니티 통해서도 여러분 그 병원 들어보면서 아, 나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병원은 내가 3군데 지원하겠다, 5군데 지원하겠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는 병원은 3개, 5개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것보단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병원 정보는 어디서 보냐? 일단 홈페이지부터 또는 병원이 운영하는 SNS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 병원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홈페이지에서만 옮기면 지원자의 거의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비전, 미션, 인재상 이런 것들만 언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조금 더 많이 준비했다. 더 많은 걸 공부해왔다. 내가 이 병원에 대해서 4년간 꿈꿔왔다라는 거를 언급하기 위해서는요. 의학 관련 사이트 신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협신문, 의학신문, 그죠? 후생신보, 청년의사, 데일리메디, 코미디닷컴 이런 사이트를 가서 내가 관심 있는 병원이 아주대병원, 그럼 아주대병원 검색하세요. 그러면 포털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분 의학 전문 신문이 한 3배 이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 내가 관심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모두 다 내가 자료를 모을 필요는 없죠. 우선적으로 뉴스를 보면 나쁜 뉴스 있잖아요. 의학사고가 났다든지 또 의사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건 잘못 갖고 있으면 그 긴장된 상황에서 우리 병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인 뉴스는 전부 다 아웃! 그 다음에 긍정적인 뉴스만 해도 1년만 해도 1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럼 그 뉴스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거를 내 서류나 면접에서 어필할 것인가? 나와 관련 있는 것, 내가 일하고 싶은 부서의 뉴스, 또 나의 장점과 어떤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뉴스, 어쨌든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이 서류, 자소서 어딘가에 또 면접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서부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항상 매년 10월 제일 마지막에 신입간호사 채용을 했던 대구에 있는 국립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처음으로 5월 13일까지 마감해서 지금 첫 번째 졸업 예정자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졸업 예정자는 196명이고 기 면허 소지자가 252명의 신입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졸업 예정자 채용은 삼성 서울병원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보면 5월 마감, 자, 예년에 봤을 때는 6월이 16개 대학병원, 7월이 27개. 그러니까 보통 7월에 진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올해도 조금씩은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7월에 서류가 마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 예상컨대 6월 말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 병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내가 생각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빨리 찾으시고요. 내가 이 병원에 지원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병원에 작년도 지원서 자소서 찾아서 그거 찾아서 여러분 쓰는 연습 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자,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여러분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 이것 있는데 그 병원에 대한 자소서 양식이 없다, 질문 모르겠다 이러면 저한테 제가 이 글에 댓글로 메일 주소와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국공립병원 그리고 주요 종합병원의 병원 기본 정보와 그리고 자소서 질문들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가 그 병원 적어주시면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가는데요. 특히 국가고시 끝나고 나서 졸업 예정자 채용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매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찾아보면 충남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이런 병원들이 2차, 3차로 졸업 예정자 채용을 국가고시 끝나고 했던 거예요. 자, 아마 2021년 국가고시 끝나고도 분명히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기본 이 채용 때 되면 좋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시면 분명히 여러분 생각보다 더 좋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때, 자, 우리 국가고시에 5년 전만 해도 16,000명 시험 응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22,000명 시대인데요. 그러면 졸업하는 이 신규 간호사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야, 그러면 대학병원 취업할 때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대학병원 취업하는 거는 더 쉽습니다. 간호관명 통합 서비스 덕분에 국공립병원들은 거의 100% 더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반의 대학병원들도 간호관명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30% 정도씩은 더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럴지 몰라요. 아직은 각 병원마다 간호관명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호관명 통합 서비스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에 대한 영상도 널스온에 있습니다. 제목 찾아서 꼭 보시고 간호관명 통합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루 만에 끝내는 간호사 취업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